17번째 병가는 의무입니다. 의무는 말 그대로 부상병을 치료하고 후송하는 병가입니다. 의무병가의 구성원은 군의관, 간호장교, 간호부사관과 같은 의무 간부들과 의무병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의무병가의 분야에는 군의, 치의, 수의, 간호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간부와 병들의 근무지는 대대급 이상 각 부대에 있는 의무대와 국군 수도통합병원, 국군 부산병원 등 각 지역마다 있는 국군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의무 인원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군의관들은 입대 전 의사생활 시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은 군의관은 중위로 임관하고, 레지던트를 수료한 군의관들은 대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로 임관한 군의관들은 보통 대대급에 편성이 되고,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들은 연대급 이상 부대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위 군의관 중에도 전문의를 취득 후 석박사도 취득한 군의관들은 주로 국군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부대에 있는 군의관들이 조치를 못하는 장병들에 대해 치료를 하고 전문적인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간호장교들은 간호사관학과 출신이거나 전문사관 중 의무특기에 지원하여 합격한 인원들이고, 간호부사관들도 동일하게 전문사관에 합격하여 임관한 간부들입니다. 이 간호장교 간호부사관들은 군의관과 동일하게 군부대와 국군병원에서 일하지만 군부대 중 대대급 부대에는 미편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군의관들은 대대급 이상 부대라면 모두 있으나, 간호장교 간호부사관들은 편제상 없는 부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병들은 병원에도 배치되지만 군부대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대대급 밑에 중대급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전방사단과 같은 100명 이상의 부대원이 있는 중대는 대대나 연대에서 의무병을 파견 보내 중대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심각한 환자는 바로 대대나 연대에 있는 군의관들과 통화 후 진료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의무병들의 세부 군사특기도 일반 의무, 치과, 수의, 임상병리 등 10개 정도의 세부 특기가 있어 입대 지원 시 본인의 전공 및 자격증에 맞춰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간부와 의무병의 군생활은 군부대와 군병원에 따라 다른데, 군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간부와 병들은 훈련이 거의 없고 진료 위주이며, 군병원에도 지휘통제실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훈련 일부만 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무간부, 의무병들은 훈련부대 사정에 따라 전투부대와 훈련을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급 훈련이면 야외에 사단 지휘소 텐트가 설치되고, 그 근방에 사단 의무대 텐트도 설치되어 훈련간 발생하는 환자들을 야외에서 진료를 합니다. 핵소 고제와 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투부대 후방에 야전 의무대가 설치되어 부상당한 부대원들이 오면 야전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병들은 훈련 시에 중대급, 소대급으로도 파견을 가는데, 중대, 소대는 산 및 도로를 타고 실제 목표 지역으로 기동하는 전투부대이므로 파견 간 의무병들은 중대장과 소대장을 따라서 똑같이 산 및 도로를 탑니다. 그래서 중소대로 파견 간 의무병들은 상급부대 및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병들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상급부대로 가는 의무병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하부대로 가는 의무병들은 관련 자격증이 부족하거나 뺑뺑이가 잘못 걸린 거죠. 이렇게 의무병과 간부 및 병사들은 군인 신분의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전 평시 부대의 전투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병가입니다. 18번째 병가는 법무입니다. 법무는 쉽게 말해 사회의 검찰 및 법원이죠. 군사경찰 병가는 사회의 경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법무에도 법무장교인 군 법무관, 법무부사관, 법무행정병이 있습니다. 법무장교들은 사법연수원 및 변호사 자격증 있는 인원들이 지원하여 법무중이나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고, 법무부사관들도 전문사관 시험을 통해 임관을 하게 됩니다. 법무병들도 법무행정 군사특기에 지원하여 법무간부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보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병가의 임무는 군사법기관의 역할이다 보니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사고 발생 시 군사경찰에서 수사 후 법률에 의한 구속, 재판 등이 필요할 경우 사건이 법무부로 이첩되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률 지원 및 법률 상담 교육은 군부대 지휘관들도 부하들을 지휘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군법을 잘 알아야 하고 법무 간부들이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보통 근무하는데 사단 예하 수많은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및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지휘관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휘관들에 의해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처리는 저도 군생활하면서 부하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인솔을 목적으로 법무부를 가끔 가보았는데 가서 느낀 것은 군사경찰이나 법무부에 참 생각보다 간부들이 사고를 일으켜서 접수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사고는 군사경찰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장교나 부사관들의 음주운전, 폭행, 비리 등의 사건들은 법무부까지 보고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무 간부들도 노는 게 아니구나, 참 바쁘구나 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병들도 물론 사건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징계서류 준비, 초안 작성, 자료 종합 등 법무 간부들의 옆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느라 항상 컴퓨터, 전화기를 달고 살죠. 군법 재판에도 참관인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사회재판과 비슷하게 3명의 재판관, 검사 측, 변호사 측, 증인신문 등을 하는 모습을 보니 군 법무부도 사회의 법원과 똑같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TMI로 재판관은 보통 3명인데 가운데 앉은 재판관은 사단급 이상 중령분이 보통 앉아있고 양쪽에 2명은 군 법무관 중 소령 이상의 법무관들인 군 판사들이 앉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군 검사는 위관급 군 법무관들이며 변호사는 군에도 국선 변호인이 있어 일을 신청할 수도 있고 수임료만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에 있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병과는 군부대의 사고 예방 관련 법률을 지원하는 역할과 사회의 법원처럼 사고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 정의를 구현하는 병과입니다. 다음 19번째 병과는 군종병과입니다. 군종병과는 말 그대로 군대의 종교를 담당하는 병과죠. 군대의 공식적인 종교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구성원들은 군종장교, 군종부사관, 군종병이 있습니다. 군종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사관 모집에 지원하여 간부들이 되는 것이고 군종병은 특기병으로 지원해서 될 수도 있고 군생활 중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여 군종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것이 참 이단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정말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용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그리 없어도 군대에 오면 매주 종교 행사에 잘 참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특히 2등병 1병 시절에는 군 생활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적응 안 되고 힘든 부분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고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종교행사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훈련소에 기독교 종교행사를 가보면 넓은 교회 안에 훈련병들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특히 CCM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 신나는 음악을 부르면 이건 뭐 월드컵 축구 경기 보듯이 다 같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부르고 잔잔한 음악을 부를 때는 모두가 입을 모아 손을 잡거나 손을 들고 한 목소리로 힘껏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종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훈련소에서 힘든 시간을 잠시 잊고 다시 일주일 또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욕 및 사기도 고취시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훈련소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의 군교회에서도 인원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군 장병들끼리 함께 즐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종교들도 종교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군 장병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 힘이 될 수 있게 심적 도우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군종병과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훈련 및 명절 시 위문도 많이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대가 일주일 동안 유격훈련을 나가 있으면 유격훈련장에 맛있는 다가들을 준비해 가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유격훈련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맛있는 다가들을 먹음으로써 부대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고, 명절 시에는 특히 GOP나 해안 격오지 부대의 근무자들은 명절에도 외출 외박 휴가 없이 전선을 지켜야 하므로 군종병과가 그런 근무지 및 고지에 직접 방문하여 맛있는 다과, 따뜻하거나 시원한 차 한 잔씩 제공함으로써 고생하는 부대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쟁 시에도 생각해보면 굉장한 전투 피로와 전장 공포증을 겪을 부대원들에게 평상시보다 더욱더 군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거고,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한두 명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내일은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군종병과는 이런 공포심을 줄여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군종병과는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정신력 함양 및 사기 고치를 위해 존재하는 병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7부에 걸쳐서 육군 병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육군 병과의 수를 19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설된 군수병과가 한 개 더 있어서 육군 병과의 수는 총 20개입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며, 군수병과는 간단히 말해서 군수 계열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를 전체 통제하면서 전평시 모든 장비 물자에 대한 보급작전을 지휘하는 병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병병과대의 군수직능에서 분리되어 군수병과로 정식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병과를 소개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저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중점이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얘기 드리기에는 TMI들도 많아서 최대한 요점과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았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병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과를 이렇게 소개한 만큼 앞으로 간부로 입대하실 분들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병과들을 잘 알아보셔서 지원하시고, 병으로 가실 분들은 영상들 참고하셔서 병무청에 나와 있는 세부 군사특기도 잘 선정하시고 관련 있는 기술행정 및 특기병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군 입대 준비에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